저번 주 금요일 PC 지표 발표가 있었고 이후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에서 주최한 대담에서 파월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과 일치한다 라고 언급하면서 동시에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과거부터 금리 인하는 증시의 폭락을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히려 금리를 낮추지 않겠다라는 방향으로 간다면 증시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벌써 반감기가 현재 촬영 시간 기준으로 18일 3주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 이전에 비트코인 3차 반감기인 20년도 5월달이 진행되기 직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때 약 고점부터 저점까지 마이너스 60% 정도의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반감기 전후로 조정이 나올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조정이라고 하는 게 최근의 고점부터 저점까지 이때 하락폭이 약 마이너스 20% 조정이 나왔듯이 지금의 이런 구간에서 마이너스 20에서 30%짜리의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과거 3차 반감기 때 나왔던 것처럼 마이너스 60%까지 폭락이 나올 수 있는 그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많이 다르고, 최근 비트코인 고래들은 지난 한 달 동안 2012년도 이후 가장 공격적인 매수세를 기록하면서 하방에 대한 압력이 많이 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이 바이러스가 터진다면 증시는 폭락하고 연준에서는 다시 돈풀기를 하면서 아예 판이 새로 짜여지겠지만 20년도 3월달과 같은 지금의 악재가 없다면 저는 시장은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 그림을 보여줄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제가 차트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 분석을 다뤄드렸었고, 오늘은 시장 분석을 통해서 장기적인 우상향을 바라보는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갱스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장기적인 우상향을 그리는 이유는 저번 주 금요일에 발표된 PC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와 동일하게 발표되면서 파월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발언을 해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져서 먹고 살 수 있는 숨통이 좀 트이니 증시도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전부터 저는 영상에서 금리 인상은 오히려 증시의 호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보시는 차트의 빨간색 선이 금리를 나타내는 차트이고 파란색은 나스닥 라인 차트입니다. 거기부터 매번 금리 인상은 나스닥의 상승을 보여주어 왔었고, 금리가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 과거에도 지금과 동일하게 금리 동결에 대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금리가 동결되는 그 구간에서는 증시는 신고점을 경신하는 움직임이 항상 나와 주었었습니다. 현재 구간도 저는 동일하게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연준에서는 금리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2022년도부터 올라온 지금의 금리는 경제가 성장해서 올라온 금리가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증시가 폭락했었고,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양적 완화를 통해 유동성을 시장에 풀기 시작했고, 시장에 풀린 유동성은 다름이 아닌 주식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현재까지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큰 호황기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과거의 닷컴 버블 그리고 부동산 버블,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금리 인하랑 동시에 증시가 폭락했었고,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금리 인하랑 동시에 증시가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금리를 또 낮추게 된다면 경기가 안정적으로 돌아오거나 혹은 이전처럼 버블이 터지면서 증시가 하락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번 장 역시도 과거랑 동일하게 버블이 터지면서 금리가 인하하고 증시는 하락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 버블에는 AI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2023년도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FOMC가 진행했던 당시에 파월이 했던 말 중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는 경기 침체일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져서일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해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경기 침체 관련된 지표를 찾아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보여준다고 하면 수십 수백 가지도 억지로 찾을 수 있겠지만, 경기 침체라는 게 지금 당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이지 시간이 지나면 물론 해결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연준에서 높은 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는 계속해서 우상향, 오히려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엔비디아 주가는 20년도 3월달 이후 18배 상승했습니다.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위해서는 소비가 줄어야 하는데 주식이며 암호화폐며 폭등장이 나오면서 너도 나도 돈을 벌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바라는 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어쩌면 연준에서는 경기 침체를 바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결국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파월의 발언으로 돌아오면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간을 벌었다고 보고 있고, 금리를 낮추지 않는다면 증시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번 11월달 미국 대선이 있기 전까지는 연준에서도 공격적인 방향으로 금리를 결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오면
하지만 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바닥을 먼저 깨려 가기보다는 고점을 한 번 더 높이는 상승이 우선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 기준을 61.5K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고점이 아니라 바닥을 먼저 보러 가는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 증시는 우상향할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시선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본다면 이후 이전처럼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결국 그 조정 역시도 신규 진입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시의 중요한 상승 요인은 반감기보다도 연준에서의 금리 결정과 유동성에 의해서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장기적인 뷰에 대해서 살짝 다뤄드렸었고, 내일은 다시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월봉과 주봉 그리고 일봉에서 어떤 흐름으로 우리가 짧은 매매를 가져갈 수 있는지에서 영상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